안녕하세요. 베트남 로망스입니다. 오늘은 레탄동 쪽에서 약속이 있어요. 그래서 레탄동 쪽으로 가면서 영상도 좀 찍어보고,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레탄동 쪽에도 유동인구가 좀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. 한 바퀴 돌아보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요즘에 유튜브를 보다 보면 베트남 여성들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는 채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. 모든 사람한테는 장단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 여성을 좀 만나고 또 겪으면서 느꼈던 베트남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좀 이따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레탄동은 호치민 1군 쪽에 위치해 있어요. 저기 앞에 보이는 건물이 빈테스코라는 건물이고, 랜드마크 81층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. 7군 한인타운 쪽에서 1군 쪽으로 가려면 항상 이 길을 지나가야 되거든요. 오른쪽에 보이는 뾰족하게 높게 생긴 건물이 호치민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 81층 건물이고, 밤이 되면은 조명이 굉장히 화려하고 밝아서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예뻐 보여요. 길을 가다 보면은 시내버스가 좀 다니거든요.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볼 수 있어요. 호치민 시내는 아직 대중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. 전철도 있긴 한데 전철 운행 구간이 몇 킬로 되지도 않고, 또 버스도 그렇게 자주 다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베트남 정부에서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2030년도까지 오토바이를 많이 없애고 대중교통을 늘린다는데, 또 현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지금 베트남에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.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이 호치민강 옆에 선착장 쪽이에요. 커피숍도 많이 있고 여자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저쪽에 보트 타는 장소도 있거든요. 거기서 배를 타면은 강 건너 2군 쪽 지역으로 갈 수 있어요. 그쪽에 가면은 스타벅스 카페도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고, 강 건너서 이 호치민 야경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강 건너편을 보시게 되면은 뚜띠엠이라고 하는 2군 쪽 지역이 보여요. 한국에서는 잠실 지역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뉴타운이라서 호치민에서는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. 30평대 기준이 한 10몇억 정도 한대요. 베트남 물가에 비하면은 굉장히 높은 가격인 것 같아요. 그 아파트 중에 오페라 하우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아파트더라고요. 이제 레탄동 쪽으로 들어왔는데요. 레탄동 지역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일본 식당이 좀 많고, 베트남 사람들은 일본인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.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도 상당히 많이 보여요. 일본 식당이 가장 많지만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가는 실내 포차 같은 그런 술집들도 종종 보입니다.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은 일단 베트남 젊은 여성들이 좀 많이 놀러 오는 곳이기도 하고, 또 젊은 한국 남자들도 많이 놀러 가는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제 생각에는 레탄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특이한 점이 좀 있어요. 일본 식당들도 많지만 가라오케나 남성 전용 바 같은 주로 유흥업소들이 몰려있는 곳이거든요. 업소 여성들이 호객행위도 많이 해요. 그렇지만 연인들끼리 이곳에 와서 데이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저도 처음에 여자랑 만날 때 여자들이 약속 장소를 정하잖아요. 그러면 레탄동 쪽에서 보자고 하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. 그 이유가 유명한 일식당이나 이런 술집들이 좀 많고, 그리고 피자 퍼피스라는 피자집도 레탄동에 있더라고요. 남성들만 갈 것 같은 그런 유흥가 거리지만 보통 일반 여성들도 데이트 장소로 많이 선호하는 곳인 게 참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. 골목 쪽으로 일단 들어가 봤는데요.
골목 안에 일단 이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. 좀 유명하고 맛있다고 소문난 집들이 많은데 이게 촬영을 하면 안 된대요. 그래서 촬영을 오래 하지는 못했고 잠깐 한 바퀴 돌다가 일단 나가게 됐습니다. 제가 베트남에 온 지 이제 1년 정도 됐거든요. 베트남에 오기 전에는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. 정보라고 해봐야 유튜브 몇 개 찾아봐서 거기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일단 베트남에 가서 부딪히면서 알아가 보자, 그리고 배워가 보자 라는 생각으로 베트남에 오게 됐고 영어학원도 수소문해서 좀 다녀보고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소개해주는 그런 만남 어플 같은 것도 좀 해보면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사람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났어요. 제가 만나면서 느꼈던 베트남 여성들의 장점을 생각해보면은 일반적인 베트남 여성을 봤을 때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. 예를 들면 작년에 비가 많이 오는 날 레탄동에 어떤 여자랑 같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. 잠깐 만나던 여잔데 나이도 20대 초반밖에 안 됐고 일반 회사원이었어요. 밥을 먹고 식당에서 나와서 걸어가다가 제가 물 웅덩이에 제 신용카드를 빠뜨린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물도 흙탕물이고 또 깊이도 좀 깊어가지고 또 발로 이렇게 끄적끄적 해가지고 신용카드를 뺄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 여자가 주저하지도 않고 그 좀 더러운 그 물웅덩이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신용카드를 꺼내서 자기 옷에다가 그거를 쓱쓱 닦아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.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그리고 또 손에다가 네일아트도 예쁘게 하고 있고 저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거든요. 작은 행동이지만 저는 그게 배려심이나 약간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. 한국에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저한테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한테는 그 행동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베트남 여성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입버릇처럼 물어보는 게 있어요. 요리를 할 줄 아냐고 물어보는데 요리를 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여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물론 음식이 맛있거나 맛없거나를 떠나서 요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남자를 사귀게 되면 남자친구한테 음식을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둘이서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올 때 보통 비닐봉지에다가 뭐를 넣어서 이렇게 오잖아요. 봉투를 들 때 저한테 봉투를 몰아주거나 저한테 물건을 혼자서 들고 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한국에서 연애할 때는 제가 다 들고 다녔었거든요. 그리고 가끔 해산물 식당 같은 데 가서 밥을 먹으면은 뭐 새우라던가 이런 골뱅이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런 거는 그냥 알아서 다 껍질을 까주더라고요. 처음에는 그게 적응이 좀 안 됐었어요. 내가 좀 까준다고 하면은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제가 한국에서 연애할 때는 새우 껍질을 까서 내 접시에다가 놔주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고 만약에 한 번씩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매번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해주는 여성이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느끼는 베트남 여성의 장점은 남자한테 무리하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과도한 배려를 요구하는 것 같진 않아요.